월영봉추입니다. 2월 2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미국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보고요. 우리 시장 얘기 좀 드린 다음에 제목에서처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 이제 이후 상황들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죠. 먼저 미국 시장입니다. 어제 뭐 할 얘기가 사실 뭐 되게 많았죠. 근데 생각해보면 오늘 아침에 며칠 만인 것 같은데 며칠 만에 아침 속보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이제 급박한 속보가 나오진 않았는데 일단 우크라이나 관련해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미국, 나토 군사 개입 없다. 그 다음에 경제 제재만 하겠다. 이건 제가 일전에 이 주식 관련 영상뿐만 아니라 강의 영상으로 올려드렸던 부분에서 미국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시장은 충분히 예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자들의 입에서 직접 그 단어들이 나왔다라는 그 멘트들이 나왔다라는 것에 안도하면서 시장이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 장중 저점에서 고점까지 한 5% 정도의 변동폭을 보일 만큼 엄청난 변동성을 가진 하루였습니다. 뭐 일단 뭐 다른 부분들은 다 아실 거니까 뭐 제외를 하고요.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연설과 관련한 부분 다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고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푸틴 이제 러시아 쪽이 지금 상황이 제일 중요하니까 지금 중요한 부분은 우크라이나 상황이 얼마나 빨리 정리되고 종결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니까요. 일단 러시아에서 어제 발표한 부분이 우리 측이 제시한 레드라인, 요 레드라인만 충족된다라고 한다면 대화의 여지가 있어. 젤린스키 대통령과 만나서 문디반상회 할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제시한 레드라인이 무엇이냐? 뭐 이것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비가입, 불가입.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영원히 가입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중립국으로 남겠다 하는 게 레드라인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까지 푸틴 대통령의 행보를 본다라고 한다면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또 하나는 만약에 이제 문디반상회가 열리는 상황이 되면 이제 굴욕적 조약이 맺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역사를 보면 항상 그렇듯이 그 상황 속에서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였나요? 미국 쪽에서 나왔던 얘기들 중에 일종의 루머죠. 루머들 중에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상황 정리 이후에 살생부를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가 전해졌었는데 아마 그것까지는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토 비가입이라고 하는 부분을 명문화시킴과 동시에 지금 우크라이나의 정치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 친러파 쪽으로 좀 돌려서 세우지 않을까 하는 그 정도까지는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이제 한 가지가 더 남아 있는데 이제 나토의 동진 금지. 이 부분은 뭐 우크라이나하고 얘기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차후에 나토와 러시아 간에 문디반상회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요. 일단 이 상황이 정리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린스키 대통령의 결단이 지금은 중요한 상황이 됐고요. 일단 그 정도 상황에서 정리가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일단 뭐 이렇게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우크라이나의 이 상황은요. 오늘 지금 뭐 지수가 미국 지수 반등이 나왔고 급반등이 강하게 급반등이 나왔고 우리나라도 지금 반등이 강하게 지금 나오고는 있는데 이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끝났느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직 상황 진행 중이잖아요. 아직 상황 진행 중이고 앞으로 여지는 뭐 몇 차례 더 있을 겁니다. 이제 관건은 얼마나 빨리 속전속결을 할 것이냐라는 문제겠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상황들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푸틴 대통령이 뭔가 정리를 해서 협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구간은 물론 침공 전입니다.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시기적인 데드라인은 3월 초중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까지는 정리를 다 일단 우크라이나 문제는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뭐 지금 이 부분은 제 말 그대로 제 전망일 뿐입니다. 이게 뭐 젤렌스키 대통령이 끝까지 버틴다든지 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시간을 질질 끌 수 있겠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주식시장의 여진은 계속해서 조금 더 진행될 수 있다. 이 여진이 멈추려고 하면 일단은 상황이 종료가 되어야 한다.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러시아 군대들이 푸틴 대통령이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됐어 하고 병력을 빼는 상황이 나와야 한다. 그때까지는 여진이 남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진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이제 메인은 아니라는 거죠. 메인은 아닌데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는 이 이후 주식시장에서는 메인을 봐야 되는 상황이죠. 그럼 그 메인이 뭐냐? 금리 인상이죠. 뭐 다른 거 없잖아요. 금리 인상이죠. 제가 저희 카페에 공지 글로 하나 올려놓은 거 오늘 또 수정본도 하나 또 따로 또 올려드렸는데 제가 어제 글 쓰고 나서 1시간 뒤에 전쟁이 나버렸기 때문에 얘기가 조금 달라진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수정된 부분까지 올려드렸는데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 다시 이제 본래대로 돌아와야 합니다. 원론적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놓고 보면 지금 이번 우크라이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에너지 가격을 비롯한 원자재 가격 급등 지금 나왔는데 오늘 미국 시장 반등 나오니까 다시 윗꼬리 달고 밀렸잖아요. 밀렸는데 이 부분이 계속 질질질 끌게 되면 당연히 여파를 경제에 주는 여파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종결되는 게 일단 중요한 문제고 물론 우크라이나 문제는 좀 안타깝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만 우리 주식시장만 놓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그렇다라는 거 하나 볼 수 있겠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제 대러 제재가 지금 나토나 미국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아직까지는 그 제재가 뭐 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반등 강도가 더 커졌는데 향후에 제재가 더 강해질 수 있을지 여부 하나 봐야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제재가 강화된다라고 한다면 공급망 쪽에서의 공급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죠.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공급발 인플레이션이나 관리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좋지 않은 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의 가능성도 일단은 계속 질질 끌거나 제재 강도가 더 강해지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또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제 천상천하 유아 독전했던 미국 90년대 이후에 이 1945년 이후 양대산맥 냉전 체제에서 미국 독존 거기서 지금 다시 다극 체제로 넘어가는 최소한 미러중 뭐 여기 나토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최소한 다극 체제로 체제가 변화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다. 일단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렇게 되면 세계 경제 질서가 재편되는 거기 때문에 새롭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경제 부분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근본적으로 굉장히 이 근본적인 틀을 흔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나중에는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문제는 아니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상황을 조금 더 보고 정리를 좀 해서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남은 건 금리 인상인데 어제도 이 토마스 바킨 이 리치먼드 연은 총재가 말씀을 하셨듯이 우크라이나 상황이 FED의 행보에 근본적인 변화를 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살펴는 보고 있다. 뭐 이런 정도 얘기가 나왔는데 현재 지금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을 놓고 보게 되면 어제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되면 올해 금리 인상 6번 정도 지금 시장이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3월 FOMC에서의 금리 인상은 25bp 정도를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50bp 분명히 부담됩니다. 50bp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러나 아직까지 지금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FOMC까지 20일 정도 남았어요. 상황 그 뒤로 어떻게 바뀔지 누구도 모릅니다. 빠르게 해결되고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와 버리게 되면 50bp 얘기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이 계속 질질질질 끌게 되면서 FOMC가 진행되는 그 상황까지도 계속 이 문제가 우크라이나 문제가 질질질질 하게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금리 인상 과연 가능해?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에 직격탄을 맞은 유럽 같은 경우는 내일 리가르드 총재 발표가 있잖아요. 기자회견이 있잖아요. 그 기자회견에서 아마도 긴축 정책을 연기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긴축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인플레이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리가르드 총재가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연기를 얘기할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만약에 질질질 끌어서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상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 현재 상황에서 제가 판단할 때는 금리 인상 안 하면 안 됩니다. 이젠 해야 해요. 안 하는 것도 문제예요. 금리 인상을 안 한다는 얘기는 경기 침체 우려가 굉장히 커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해야 한다. 그러나 50bp 부담스럽다. 개인적으로는 25bp를 가장 선호한다. 이렇게 보고요. 25bp를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강력한 카드를 딱 꺼내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일반적인 카드를 딱 꺼내놓고 야 상황 더 보고 강력한 카드를 더 꺼내들 수도 있어. 지금 우리가 꺼내들 수 있는 카드는 50bp 뿐만 아니라 더 올릴 수도 있어. 75bp, 100bp도 가능할 수 있어. 라는 얘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대차 대조표까지 같이 갈 수도 있어. 이렇게 갈 수 있는 카드들이 남아있단 말이죠. 굳이 그 카드를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강력한 카드를 소모해버리는 그 상황보다는 이게 좀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정도 상황으로 미국 시장은 정리를 해드리고요. 아마 그 부분들을 이제부터는 봐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봐야 하는데 미국 시장은 어쨌든 하여튼 여하튼 좌우지단 간에 어제 이 우크라이나 상황 이후에 경제 지표들이 그나마 좀 무난하게 나왔잖아요. 어제 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확실하게 줄어드는 모습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였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시카고 여는 국가활동지수 이것도 어제 상당히 괜찮게 나오면서 미국의 경제가 계속해서 회복되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줬어요. 경제의 자신감을 보여줬어요. 이제 이런 측면들 나오면서 어제 반등 나오기 시작을 했었고 그 반등 이후에 제재 별거 없네. 3차 대전까지는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에 급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이건 일시적으로 봐야 한다는 게 제 일단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여기까지 일단 깨버린 상황인데 여기까지 올려놓고 개인적으로는 13,400포인트 이 자리 부근에서 다지기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연속적인 이 상승보다는 다지기 밑으로 내려올까봐 걱정되는 거예요. 이 자리를 지켜주기를 기대를 해본다. 종가상으로 장중 이탈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뭐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다음 이제 우리 시장 얘기 오늘 얘기를 좀 해보죠. 오늘 우리 시장 지금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 코스피 매도 중입니다만 장 초반부터 매도를 했는데 매도량 얼마 안 됐고요. 그조차도 지금 좀 조금씩 줄여가고 있고요. 코스닥 매도로 출발을 했습니다만 매도 우위로 출발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1,460억 상당한 양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반가운 겁니다. 이거 굉장히 반가운 거예요. 전에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코스닥 2월 초순까지 2월 초중순까지 2조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 이 상황에서 코스닥 매수로 전환이 돼야 된다라는 그 말씀 드렸었잖아요. 일단은 오늘 그나마 좀 다행스럽고요. 선물 매수는 뭐 그냥 아직 양은 좀 미미하다. 요 정도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수급도 그냥 무난한 정도입니다. 다만 눈치를 조금 보고 있어요. 지금 시장의 눈치는 조금 보고 있는 정도의 상황이다. 현재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보게 되면 풍력 섹터들 오늘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 NFT 관련, 뭐 인공지능, 그다음에 이 엔터 이런 쪽, 그다음에 영상 콘텐츠 이런 쪽 섹터들도 조금 괜찮습니다. 다만 윗꼬리를 조금씩 달고는 있어서 좀 그렇긴 하네요. 그다음에 이제 원자력 관련 섹터들, 스마트 그리드, 조선 뭐 이런, 그다음 보안 이런 섹터들 지금 요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오기 직전 사태에서 대규모 디도스 공격이 있었었고 그거 이후에 침공이 시작됐잖아요.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한 어떤 우려 이 부분 때문에 보안 섹터들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들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보게 되면 코스피 쪽에서는 오늘 자사주 소각 어제 자사주 소각 이슈가 나왔던 카카오 오늘 상승세도 괜찮고요. 매수세도 괜찮습니다. 그 외에도 네이버 그다음에는 볼만한 게 없네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삼성전자, NC소프트, LG화학, 포스코 정도 눈에 띈니다. 코스닥 시장 쪽에서 매수 상위 쪽에서는 카카오게임즈, 에코프로비엠, JYP엔터, 에코프로, LNF, HLB, 일진파워 정도 눈에 띄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SM 매도가 제법 나오고 있네요. 그 다음 원익 머티리얼즈, 주성 엔지니어링, 인터파크, 삼강 M&T, 휴마시스, 펄어비스 이런 종목들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장 얘기 잠깐 좀 해보죠. 어제 일단 급락이 나온 이후에 오늘 갭 상승해서 2670위로 올려서 출발을 했고 아랫꼬리로 지지 테스트까지 하고 위로 올려준 모습. 그래서 어제 하락분의 시가 정도의 상황은 일단은 회복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어제 하락분의 한 절반 정도는 회복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뭐 아직까지 안정적인 상황은 아닙니다만 2670포인트 지지 정도는 나와줬으면 좋겠다. 어제 뭐 일시적인 이탈이었습니다만 지지 정도는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직은 지지를 할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은 어렵기는 합니다. 지금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상황이긴 해요. 아직까지는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신뢰도가 높지는 않은 정도, 그러니까 이 지표들의 신뢰도가 높지는 않은 정도의 상황이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말씀드렸듯이 우크라이나발 노이즈가 남아 있고요. 그리고 향후 어떤 러시아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중국이 러시아 편을 확실히 들어버렸잖아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무역 분쟁과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나올 수 있는 부분, 공급망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러시아 제재가 본격화될 때 우리도 지금 제재에 동참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제재가 됐었을 때 피해를 볼 수 있는 섹터들, 뭐 대표적으로 지금 뭐 자동차 섹터나 일부 반도체 섹터 뭐 이런 정도 지금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우크라이나발 여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서 여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상황 속에서 이 자리만 지켜주기를 좀 기대를 해본다. 여기가 지지가 돼서 이렇게 옆으로 기는 정도의 그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물론 그 뒤에 다시 2730에서 또 한번 걸리고 뭐 이런 상황들이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추가 하락에 대한 어떤 우려는 조금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 정도로 일단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하방이 열려 있어요. 지금 여기까지도 열려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이게 지금 당장 급반등이 나와가지고 여기서 며칠 더 이렇게 논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이렇게 다시 쌍바닥 보고 갈 가능성 남아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가장 좋은 그림은 여기서 한번 나왔고 이제 원래 이렇게 갔어야 되는 그림이 이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조금 더 완만해지는 거죠. 완만해지는 상태로 이거 이탈 안 시키고 여기서 이렇게 했다가 요 근처쯤 가가지고 여기서 다시 한번 올려주는 이런 그림 정도가 나와주면 제일 무난한 그림 정도가 되지 않을까. 뭐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영상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